그래서 지금 5일부터 골드, 유로, 엔화를 본다면 자 단기 추세, 중기 추세 5일 플러스 자 매수 추세, 그 다음에 골드 플러스 매수 추세, 그 다음에 유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지금 유로 매도 추세, 엔화는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고 자 단기 추세, 중기 추세 둘 다 플러스. 그래서 엔화는 오늘 시가 매수 성공, 현재 중앙선 매수까지 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선 수익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발키리에서 5일만 거의 한 두세 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매수 수익 상당히 좋았거든요. 종가 매수 수익, 시가 매수 수익, 그 다음에 중앙선 매수 수익. 하나, 둘, 셋. 최소 3번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앞전에 오늘 오전에 수익을 내다가 방금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거의 한 2승 2패고 이제부터는 다시 매도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오늘 수익 좋았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이상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일 골드, 유로, 엔화다. 그러면 5일 골드, 유로, 엔화에 하나만 대응을 하시더라도 유로가 오늘 뭐 본전치기나 약손실 또는 약수익이었다. 근데 나머지 5일 골드, 유로, 5일 골드, 엔화는 골고루 다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 금방 한 50에서 100 사이는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당 한 계약만으로. 그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하십시오. 발키리 시스템 자체가 워낙 안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좀 키워서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화면 이 정도면 되겠죠. 발키리를 아직 모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 잘 보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제가 차트 배치를 좀 바꿨거든요. 자, 어떻게 바꿨냐면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자, 5분봉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5분봉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10분봉의 발키리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시고요. 이 점선의 위치가 좀 달라요. 모양새가. 그쵸?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점선의 위치가 좀씩 다릅니다. 이게 단기 추세예요. 단기. 밑에 게 중기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요. 추세선을 먼저 보시는 건데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매수 추세로 봅니다. 이거는 파워선이에요. 파워선이 빨간색이면은 매수 파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은 중기 추세인데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으면은 매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자 단기 추세 매수, 단기 파워 매수, 중기 추세 매수죠. 하나, 둘, 셋. 안전장치 3개가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들은 눌림시 매수 위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을 언제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중앙선 보이세요? 중앙선과 시가 종가 또는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점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중앙선과 시가 종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중앙선 57.6포인트부터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에서 10틱 정도 잡습니다. 진입은 이 선에서 보통 두세 틱 앞에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57.6이면 실제 진입은 얼마에 들어가냐면 자, 5일 매수를 5일 첫 번째 매수는 57.63 한 3틱 정도 앞에 들어가고 손절은 57.6이 중앙선이면 60 기준 10틱 아래니까 57.50 정도 잡겠죠. 이렇게 진입가를 잡는 거예요. 진입가 손절가. 청산은 체결되면 최소 10에서 15틱 끌고 가시면 되고요. 최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입을 했을 때 그 정도는 한번 들고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5틱, 6틱 이렇게 팔지 말고. 그 다음에 5일 매수 2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1번 매수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여기 매수입니다. 거기 위치는 시가 종가가 교차하는 57.40을 기준으로 해서 한 3틱 정도 앞이면 57.43 매수겠죠? 손절은 40 기준 10틱 아래니까 57.3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매수는 여기서 들어가고 무너지면 두 번째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시가 종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일이 매수야. 자, 매수는 매수인데 시가 종가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망. 이때 관망이에요. 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발키가 아무리 추세가 매수라 하더라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가 종가 중앙선 저항을 받는다 이러면은 관망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대응 가능하냐면 바로 여기 시점이에요. 여기 시점. 왜냐면 이때 보면은 올라탔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올라탔어요. 근데 단기 추세는 이때 당시에 매수인데 중기는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매도예요. 그렇지만 시가 종가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때는 중기 추세 무시하시고 단기 추세 이것만 보시고 따라 붙어 버리시면 돼요. 매수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매수는 이제 중앙선 라인들을 노려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면은 이 중앙선에서 매수를 하되 진폭이 한 8틱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0틱 이내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중앙선에서 손절 10틱 잡았다가는 바로 시가 종가예요. 그러면은 어설프기 때문에 중앙선 매수를 이때 같은 경우 하되 손절은 저 밑에 선 종가에서 10틱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리 안 줬다 그럼 냅둬요.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오일이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일 고점을 뚫었어. 57.98포인트 뚫어버린 거예요. 그쵸? 뚫어버리고 여기를 안착했어. 근데 발키가 여전히 매수야. 그러면 이때는 전일 고점을 기준으로 손절 10틱 잡고 따라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일 매수를 걸어놨는데 안 오고 그대로 급등했어요. 근데 전일 고점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 전일 고점을 하나의 지지선으로 보시고 따라 붙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어차피 중앙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선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고 또 여기가 무너지면은 시가 종가 매수를 본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방 추세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방에 지금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제가 발키나 가디언 시스템은 진입가를 적어드리지 않는데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틈틈이 제가 진입가 그 다음에 손절가 청산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배워가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적어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드 보면은 자 봐봐요. 지금 골드 추세가 얘들이 발키리에서 단기 분봉 보이세요? 이게 5분봉이잖아요. 얘들이 매수였단 말이에요. 계속 오늘 아침 9시부터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었죠? 매수였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지금 9시에는 매도세가 살아있었거든요. 자 시간을 좀 맞춰볼게요.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 될 거예요. 네, 변곡점도 제가 틈틈이 잡아드릴게요. 다올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때 당시에 매수인데 단기 추세는 근데 중기 추세는 매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때 이제 올라탄 거 보이세요? 시가 위로?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서 일단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중기 추세 무시하시고 매수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시가 매수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무너지면은 여기 종가에서 재매수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가 되겠죠? 첫 번째 매수가 무너졌지만 종가 매수 대응으로 수익을 크게 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가가 돌파됐고 이 시가 시점이 다시 재매수 시점이 되면서 3번 매수 시점을 주게 돼요. 그래서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쪽으로 수익을 내다가 지금 여기 4번 시점이 오긴 왔었는데 자 여기가 4번 시점이에요.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다시 종가 매수로 들어갔어요. 5번. 다행히 종가 매수 들어와서 다시 수익을 냈었죠. 자 시가를 회복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시가선을 다시 회복하면 추세가 매수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6번, 여기가 7번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8번 매수가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골드는 완전 매수거든요. 매수로만 대응했는데 짧게 손절 10틱씩 나간 구간이 어디냐면은 1번 매수 자리와 4번 매수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총 8번의 진입이 있었고 6승 2패입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1번이랑 4번에서 손절 나갔을 때 있죠. 짧게 손절 나간 거. 시가에서 손절 나갔지만 종가에서 다시 받아서 또 올렸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2번, 5번 시점 있죠. 앞에 손절 나갔던 거를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차 목표값이 최소 15틱 정도 잡았다. 앞에 손절이 10틱 나갔어. 그러면 익절값은 25틱으로 한 큐에 갖고 오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5틱씩 6번이면 90틱이고 손절은요 한 13틱씩 2번 나갔다. 그럼 실제 수익은 64틱 정도가 나와요. 골드가 한 계약 기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면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살짝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발키리에서 골드가 단기 추세, 중기 추세가 여전히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딱 중앙선 지지받고 올라간 거 보이세요?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 볼만합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 영역이 아까는 여기 요만큼 여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골드 중앙선 매수를 하되 여기가 1번 매수, 여기가 혹시나 무너졌어요. 그러면 제 매수는 종가를 기준으로 두 번째 매수를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골드를 매수한다. 골드 매수한다면 현재 중앙선 위치가 얼마냐면은 1200, 78.7 정도 되니까 대략 79, 세틱 앞에 들어왔다. 그러면 1279 매수, 손절은 1278.7 중앙선에서 10틱 아래니까 1277.7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맞나요? 78.7에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디서 가냐면 종가가 1276.7인데 여기서 바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1277 매수, 손절은 종가에서 10틱 아래, 76.7에서 아래니까 75.7.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5일 골드 설명.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 좀 많이 안 돼요? 되게 쉬운데. 이해 안 되신 말씀 주세요. 여러분들께 자꾸 매매 기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유로로 넘어갑시다. 자,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가 보면 오늘 아침에 종가랑 시가 위로 올라탄 거 보이세요? 이때 오전 9시에 올라탔죠? 자, 근데 발키리가 단기 추세는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매도예요. 근데 중기 추세는 매수예요. 근데 종가 시가를 올라탔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중기 추세를 본 거예요. 단기 추세를 무시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유로 종가 매수한 거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에 유로 매수했다 7번, 못했다 8번. 유로 아침에 7번 매수했다 8번, 7번, 못했다 8번. 아침에. 그쵸? 토스카는 못하셨고.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놓치신 분들. 아마 자리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 못하면 안 돼요. 자, 종가 시가를 요때 당시에 올라타 있었죠. 아침 9시에. 그쵸? 요때 앞에 거 보면 아시잖아요. 8시 반에도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단기 추세는 매수야. 매도야, 이때는.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매도 파워 살아있고. 근데 이때 9시경에 중기 추세는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 추세까지 마이너스였으면 이때는 들어간 거 아닌데 중기 추세라도 매수가 있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거였어요.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잡습니다. 왜냐면 시가 종가가 몇 틱 차이가 안 나요, 얘들이. 그래서 진입은 종가에서 하되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잡고 대응을 해서 20틱 이상 익절 걸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중앙선부터 재매수 대응. 그쵸? 중앙선 재매수 대응 수익, 재매수 대응 수익. 날라갔어요, 결국. 그리고 중앙선이 더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중앙선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하는데 또 대응 수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정도의 수익을 연속으로 손절 없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때 보면은 요때 보이세요? 요때? 요때도 매수 시점이잖아요. 중앙선 매수 시점. 그쵸? 중앙선 매수 시점이고 이때 발키리가 중기 추세가 여전히 매수입니다. 단기도 살짝 매수가 있긴 있었고요. 근데 이 5번 자리가 손절이 짧게 나가요. 10틱.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5번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 재매수는 시가 부분에서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6번. 6번에서 손절 10틱 잡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 6번에서 들어갔던 물량도 아까 급락이 순간 나오면서 여기서 10틱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점이 밝히기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자, 단기 추세 매도, 중기 추세 매도. 그쵸? 다 매도죠? 그 와중에 종가까지 시가까지 다 깨고 중앙선 깨졌으니까 이제는 뭘 봐야 돼? 이제는 매도죠, 유로가. 그럼 이제는 어디서 매도해요? 이제는 중앙선 부근에서 매도 보시면 돼요. 중앙선에서 매도 보고 손절 열틱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돌파되면은 전일 고점에서 진입, 손절 열틱. 이러면은 유로는 올라가다가 오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일본을 봤을 때 올선에서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밝기가 다시 매수로 바뀌면 매수를 보셔야 되겠죠. 자, 현재 그러면 유로가 어떻게 돼요? 현재 유로는 단기, 중기, 발키리가 모두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로 대응합니다. 근데 진입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잡을 거예요? 중앙선에서 매도. 자, 중앙선 위치가 얼마예요? 대략 1.19220, 그쵸? 그러면 중앙선 매도면 유로 매도 1번을 1.19200쯤에 들어가둬요. 네티가. 손절은 15틱 정도 잡으면 되겠죠? 중앙선에서 10틱이니까 중앙선에서 4틱 정도 앞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앙선에 10틱이 손절이니까 실제 손절 14틱이에요. 근데 한 틱 더 주고 15틱으로 잡는 거죠. 유로 매도 1번 치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에 털리면은 그 다음 재매도는 전일 고점이에요. 그러면 유로 매도 2번은 1.19400쯤에 매도 치고 손절은요 또 15틱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예요. 지금 플랜 A가 유로 매도 1번, 여기가 플랜 A, 저 위에가 플랜 B인 거예요. 1, 2. 이거 이해되셨어요? 유로 지니까 잡는 거, 손절값이랑. 자,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지니까 잡는 거야. 오케이. 발키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만 꾸준하게 듣다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거요? 요 시가 밑으로 안착된 거 확인하고. 여기.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공룡님 잘하셨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이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중앙선 매도를 보는 건데, 아까 여기 시점은 여기서 매도 보는 게 맞죠, 당연히.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근데 여기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재매도를 중앙선에서 매도 보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중앙선이 돌파됐는데도 발키가 매도면 그 다음엔 전일 고점에서 매도 보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돼. 이렇게 가다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질문 좋았어요, 공룡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때요? 엔화 추세가. 자, 엔화 오늘 아침에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아침 9시를 보면 돼요. 아침 9시가 바로 여기 시점이거든요. 여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이에요. 자, 잘 봐요. 아침 9시에 발키리가 단기 추세 매도고 중기 추세도 매도예요. 다 매도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죠? 종가 매도한 거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에? 종가 매도? 종가 매도한 거 기억나시죠, 다들? 엔화를 오늘 오전에 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발키가 매도니까 매도를 받죠. 그래서 이때 종가 매도를 했다가, 근데 여기가 손절이 나가버렸어요. 종가에서 10틱 잡고 대응을 했었는데, 요때 1차 익절은 완료됐었는데 홀딩 하셨거나 재매도를 하신 분들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때 손절 나갈 시점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 바로 이 시점인데, 여기 시점에서 단기 추세가 매수로 돌아선 거 보이세요? 매수로 돌아서죠? 근데 중기 추세는 아직까지 매도예요. 중기가 원래 좀 느려요, 얘들이. 단기가 매수로 돌아섰는데 종가 돌파됐고 중앙선 돌파됐고 시가 돌파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앙선이나 종가를 기점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매수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 대응으로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매수 시점이 되겠죠. 왜? 발키가 매수니까. 중기도 매수 살아있었고. 근데 이게 살짝 무너져요. 내려왔잖아요. 그쵸? 2번 자리가 살짝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은 뭐였어요? 플랜 B는 시가 부근 매수인데, 지금 보면 시가랑 전일 저점에 이게 6팁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전일 저점이 시가 바로 앞에 있으면 시가에서 두세 티가 앞이 아니고 이때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와서 전일 저점 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보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일 저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시가까지 안 오고. 그럼 여기가 세 번째 매수가 됩니다. 대신에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3번에서 매수 대응 수익. 그 다음에 자리 줄 때 또 4번에서 매수 대응 수익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짧게 먹고 팔았다면은 여기 5번에서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중앙선과 종가를 뚫었죠? 그러면 뚫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중앙선이 진입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6번이에요. 그러면 실제 손절 나왔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제일 처음에 오전에 매도 한 번이랑 그 다음에 2번 매수 시점 있죠. 2번 여기 매수 시점 한 번 손절 나갔고 그 다음은 없어요. 손절이. 그쵸? 그럼 실제로 얘들은 6번에서 7번에 진입이 있었고요. 실제 손절은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익이겠죠. 그 손절이 짧잖아요. 그쵸? 5승 2패 또는 4승 1패 정도 나올 겁니다. 4승 2패나 5승 1패나. 그쵸? 작지 않죠? 근데 최소 익절값을 얘들도 한 15틱 이상 갖고 가니까 거의 한 75틱 빼기 손절 한 15틱씩 나왔다고 하면은 30틱이니까 실제 수익은 45틱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오후 늦게 오신 분들은 오히려 더 수익 좋아요. 손절이 안 나갔으니까. 그쵸?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엔화를? 스트라이크 존을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둔 거예요. 이렇게 잡아두고 엔화 단기 추세 매수, 단기 파워 매수, 중기 추세 매수, 플러스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매수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 플랜은 중앙선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매수 플랜은 전일 저점선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은 중앙선에서 매수 들어간다면 10틱 아래를 잡으시면 되고요. 중앙선에서. 무너지면은 재매수는 전일 저점에서 매수하되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잡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매수기 때문에 엔화 매수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대략 8896 손절 한 15틱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엔화 두 번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저점 8883 매수 손절 한 16틱 정도 얘는 조금 더 주시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지금 이거 엔화 설명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네, 나도 부자님. 점선이 추세선이고요. 막대는 파워선이에요. 이거는 힘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시장의 힘의 세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힘의 세기가 세졌다가 내려갈 때는 매수 파워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매수 파워가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 파워가 세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힘의 세기를 볼 수가 있어요. 매수의 세기. 추세가 올라가는데 매수 파워가 세졌다는 것은 조정 줄 때에 다시 한번 더 재차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부자님? 점선은 무조건 추세예요. 점선 보는 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단기 추세고요. 밑에 있는 건 중기 추세선이에요. 빨간 점이 파란 점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아침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기 추세는 매수인데 중기 추세는 매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처럼 중앙선과 종가 시가를 다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저 밑에 중기 추세를 무시하시고 단기 추세선만 보시면 돼요. 반대로 단기가 매도고 중기가 플러스야. 근데 시가 종가 중앙선 지지받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단기 추세 무시하시고 중기 추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골드, 오일, 유로, 엔화에 대해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렸는데 다 이해되셨나요? 아, 추세선의 파워선 거의 비슷하게 흘러나오죠. 근데 파워가 조금 더 빨리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 구간 보면은 파워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한 2캔들 정도. 그래서 밑에 거는 제가 파워선 아예 뺐어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 다 되신 분 7번 이해 못했다 8번 이해했다 7번 이해 못했다 8번. 오케이.
좋아요. 지금 발키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진입자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승률이 꽤 높습니다. 거의 한 70에서 80% 수준이 나오는데 70에서 80% 수준이면은 10번 들어와서 7, 8번 수익, 두세 번 손절 수치예요. 근데 손절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들은. 또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난 조금 버텨볼란다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진입가를 제가 지금 빼놨거든요. 혹시 나는 진입가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1번, 안 써줘도 된다 2번. 나는 진입가를 써줬으면 좋겠다 1번, 안 써줘도 된다 2번. 안 써줘도 된다는 분들은 그냥 이거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발키리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2번 치셔도 될 것 같고, 그래도 난 좀 써줘라, 아직까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 1번 쳐주시고요. 반반이 반반?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니까 썼으면 좋겠다 1번, 안 썼으면 좋겠다 2번. 지니까를 쓰면은 대신에 이걸 아셔야 돼요. 차트가 줄어들어요. JP모건님이랑은 이제 이해하신 분들 또 2번이네요. 그쵸? 지니까, 손절가, 청산가 잡아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지니까 써놓으면 약간 이제 너무 이제 틀에 박혀가지고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니까 제가 안 써드리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좀 향상이 금방 되거든요. 자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차트에다 화살표요. 화살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녁 12시 되면 이 화살표가 렉이 걸려가지고 이게 쫙 오른쪽으로 한 줄 쓰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 있어서, 자,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입간을 좀 써드리긴 써드릴게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좀.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변곡점 자리도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제가 하면서 변곡점 자리 있으면은 말씀드릴게요. 자리 배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제가 차트 화면에 이게 한정돼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제한이 걸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배치할지. 자, 그 다음에 차트 잠깐 그 배치한 것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차트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종목이 위에 보면은 이거 NR로 바뀌었냐? 5일로 바꿔드릴게요. 자, 위에 종목이 보면 이게 크루드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골드, 유로, 엔화입니다. 이게 메인 종목이라서 제일 위에 크게 해놨고요. 그 다음 오일의 그 단기 추세, 그 다음에 파워선, 중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운드, 나스닥, 실버, 호주달러. 실버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낮에는 항생으로 바꿔놔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색 자리 지금 제가 화살표 한 거 있죠. 저게 보통 진입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 시점이라고 보시고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계속 못 잡아드려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는 자리가 진입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진입 시점으로 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파운드는 매도죠. 파운드 좌측 하단 차트 매도죠. 얘들은 매도 쪽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자리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발키리 차트를, 발키리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실력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공룡님, 맞아요. 지금 질문 좋았는데, 만약에 유로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중앙선 매도를 기다렸는데, 안 주고 갑자기 급락해서 시가를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서 또 손절 10틱 잡고 따라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룡님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질문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공룡님은 거의 이해 되시긴 되셨죠. 지금 골드가 만약 중앙선이 무너지면은 종가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쵸. 공룡님은 발키리 오픈했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 계셔가지고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발키리는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이건 진짜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꾸준히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꾸준한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연 방송할 때는 그 위에다가 진입가를 요쪽에다가 좀 적어놔 드릴게요. 틈틈이 제가 좀 적어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마스터방 오신 것도 좋죠. 자, 우선은 걸어두시고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